경력직이 이직을 하는 경우 인터뷰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스에서는 경력직 인터뷰 노하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력직 인터뷰 중에서 전문성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실 커리어 케어 최진아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케어 제조 부문의 최진아입니다. 상무님, 오늘은 그 경력직 인터뷰 중에서 전문성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텐데요. 네. 경력직 면접 자체가 신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 뭐 잘해볼게요. 이런 의지, 뭐 이런 것들만 조금만 잘 어필이 된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는데 경력직 인터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업은 전문성 면접을 통해서 후보자의 전문성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과 달리 경력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본인이 쌓은 그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와 또 배경 지식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전문성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문성을 알려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인터뷰의 가장 키워드잖아요. 어떻게 팁을 주시는지.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은 직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어떠한 관점에서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포지션에. 그렇죠. 네네. 만약 그 후보자가 뭐 단순한 포지션 이름이라든지 또 피상적인 자격 요건만 파악한 후에 면접에 참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소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엉뚱한 질문 답을 할 수도 네.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품질이라고 해도 개발 품질과 공정 품질 엄연히 다른 직무잖아요. 그런데 면접관은 계속 개발 품질 경력을 묻고 있는데 후보자가 저는 공정 품질만 해봤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좀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업무 경험이잖아요. 그 업무 경험이 뽑고자 하는 포지션에 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다른 팁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업무 성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숫자를 많이 활용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숫자를 많이 넣어라. 네, 예를 들면 매출 몇 프로 신장, 또 얼마의 비용 절감, 또 프로젝트 기간을 몇 개월 단축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숫자에 강한 후보자라는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요 프로젝트 경험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담당했던 업무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의 경력 기술서는 사실상 임팩트도 없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용 시스템 고도화, 또 신규 제품 프로모션 등 본인이 담당했던 그 주요 프로젝트 경험을 정리를 하되 이때에도 역시 숫자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기간이나 또 본인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인터뷰하는 경우에 후보자들한테 주요하게 보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직무 적합도, 태도 및 성향, 그리고 활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직무 적합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태도 및 성향 부분입니다. 사실 그 태도에 좋고 나쁨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불량스럽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 리더십이 강조되는 회사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성향의 인재를 선호하고요. 반면에 또 팔로워십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기업이 있잖아요. 약간 안정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하는 인재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약간 기업의 상황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안정적이고 태스크를 잘 끌고 가는 조직 그런 상황에서는
또 약간 거기에 맞추는 인재상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초창기에 새로운 조직을 세팅하거나 또 새로운 벤처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꺼번에 다 수행해야 되니까 상당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태도에 잘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아까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활용도 있잖아요.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의 활용도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활용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후보자의 가치 지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당장은 채용을 해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만약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차기 리더급이나 또 임원급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에서도 검토를 한다. 지금 당장 이 포지션이 뭐 과장, 차장이라 하더라도 염두에 둘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사모님 같은 경우는 헤드헌터시니까 고객 입장과 또 후보자 입장 사이에서 조율도 하시고 피드백도 받고 이러시잖아요. 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후보자들은 보통 이제 낮은 점수를 받더라. 이런 유형이랄까?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업무 경험을 너무 심하게 포장하는 사람, 즉 과장이 심한 사람을 기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많죠. 직급이 사원 대리인데도 본인이 무슨 총괄을 했다, 팀장 업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조직이 작으면 뭐 직급에 상관없이 그런 업무들을 맡아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맥락상 누가 봐도 과장이 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력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저는 듣기엔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뷰 자리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라. 이런 부분이 사실 과장으로 될 수도 있고 약간 포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과장을 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포장을 잘 하는 것이 좋은 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업무를 주로 했는데 평가 보상 업무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무조건 해봤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은 없지만 부서 내에서 동료와의 코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이해도를 쌓았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역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스에서는 첫 번째 경력직 인터뷰 시간으로 전문성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전문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포지션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업무 성과를 잘 정리하고 강점을 어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이 필요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자비스 시간에서는 경력직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임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